혹시나도 항생제 부작용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 모리아입니다. 혹시나도 항생제 부작용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약이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놀라운 약이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항생제 부작용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 모리아도 우리 가족들이 약 복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생제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다,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생긴다,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와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나이가 드니까 약을 많이 먹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이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항생제 부작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항생제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 모든 지혜를 저 모리아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정, 지금부터 저 모리아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왜 시니어는 항생제 부작용에 더 취약할까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장기들은 약물을 대사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항생제가 몸 안에 더 오래 남아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 약물 복용 다제 복용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항생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 변화.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면역 노화, 항생제 복용 시 장내 유익균까지 함께 죽어 유해균이 번성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는 특정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몸의 수분량 및 근육량 감소.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몸의 수분량과 근육량이 적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분포와 농도에 영향을 주어 약효나 부작용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은 약 5%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특히 항생제 복용 시 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항생제 부작용. 일반적인 항생제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위장관 부작용. 구토, 설사, 오심, 복통 및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 불균형을 초래하여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브로드 스펙트럼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균이 증식하여 심한 설사, 복통, 발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감염은 시니어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페니실린계 항생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두드러기, 피부 발진, 가려움증, 콧물,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장 및 간 기능 저하. 독성. 일부 항생제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미 신장,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약물 축적으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위험이 더 큽니다. 간 수치 상승이나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 소변량 감소, 부종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액학적 부작용.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항생제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유 없는 피로나 멍, 출혈이 생긴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신경계 부작용. 어지럼증, 혼돈, 썸망, 경련. 일부 항생제의 플루오로퀴놀론계는 신경계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 환자에게서는 선망이나 경련까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항생제 복용 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힘줄 손상 및 관절 통증.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힘줄 파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힘줄이 약화하여 있을 수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갑작스러운 어깨, 무릎, 발목 등의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장 리듬 이상, QT 간격 연장. 일부 항생제의 마크롤라이드계 플루오로퀴놀론계는 심전도 검사 시 QT 간격을 연장시켜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 약물을 복용 중인 시니어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독성 반응, 햇빛 과민 반응. 특정 항생제의 테트라사이클린계 플루오로퀴놀론계 설파제 복용 중 햇빛에 노출되면 심한 일광화상이나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에는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선크림, 모자, 긴 옷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3. 항생제 안전하게 복용하고 부작용 최소화하는 지혜. 이렇게 실천하세요. 항생제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의료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 공개 처방약은 물론 비타민, 건강보조제, 한약, 일반 의약품까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리스트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 병력 및 알레르기 만성 질환 신장, 간, 심장 질환, 당뇨 등 과거 약물 알레르기 경험, 음식 알레르기 등을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전 부작용 경험, 어떤 약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하세요. 용량과 용법 준수. 의료진과 약사가 지시한 용량, 복용시간, 횟수를 철저히 지키세요.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마세요. 복용기간 준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고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음식과의 상호작용. 빈속에 먹어야 하는지,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특정 음식의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지 약사의 설명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유제품, 칼슘제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면 항생제의 대사산물이 신장을 통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돕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담. 장 건강관리.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기 쉬우므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요거트나 유산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여 항생제가 유익균을 죽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증상은 즉시 보고. 항생제 복용 중 평소와 다른 피부 발진, 심한 설사, 어지럼증, 숨가쁨, 붓기, 통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약물을 중단하면 대부분의 부작용은 2-3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햇빛 노출 주의. 일부 항생제 복용 시 피부가 햇빛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낮 시간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나눠 먹지 마세요. 남은 항생제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자의로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원인균이 다양하므로 전문가의 진단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항생제 내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생제 똑똑하게 알고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할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항생제를 복용하는 다양한 지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생제는 분명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약이지만 약날의 검과 같아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생제, 이제 두려워 말고 똑똑하게 알고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상세히 알리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꼼꼼히 따르며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주저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이 항생제를 똑똑하게 사용하며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빛나는 매일을 만드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